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최양식 후보에 대해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지난 정권의 적폐 인물들을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률이 목표 대비 63.6%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에서는 후보들 사이에 관권 선거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도지사 후보는 포항을 찾아 동해안 발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선거 소식을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하경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최양식 무소속 예비후보의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일 최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통장협의회장, 관변단체 회장 등이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의 장 또는 이 통장들이 특정 캠프에 무슨 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관권 선거라는 오해를. 반면 최양식 후보는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단순 방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직위를 규정한 선거법 60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선관위 유권 해석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자신이 포항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해 중부선 조기 완공과 영일만한 거점화, 탄소 타이타늄 전략 소재 벨트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오늘 남북 경제 협력이 예고된 상황에서 포항을 재도약시키는 신북방 전진기지의 중심 도시로 포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포항시가 선거 직후인 6월 16일에 29개 읍면동에 1,800만 원씩의 예산을 들여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며 연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창균 바른미래당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포항 지진의 원인 규명과 국가 배상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여성회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미투를 지지하는 위드유 캠페인과 서약식을 개최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위드유 캠페인과 서약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차별과 성폭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약식에는 박창호 도지사 후보와 이찬교 교육감 후보, 허대만 포항시장 후보 등 8명이 참석했고 포항 지역 예비 후보 99명 중 22명이 우편이나 팩스로 동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 선관위가 지난 13일 영덕의 모 마을 이장이 자유한국당 이희진 영덕군수 후보의 마을 방문을 주민들에게 안내 방송해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두고 군수 후보들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을 뿐인데 장성욱 더불어민주당 영덕군수 후보 측은 경고 조치로 과장에 공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영덕군수 선거에 나섰던 이강석 예비후보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수 선거전은 자유한국당 이희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장성욱 후보, 무소속 박병일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권호준 회장이 중도 사퇴한 포스코의 차기 회장으로 여러 인물이 오르내리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정권 적폐 인물은 회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회장 인선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는 포스코 전현직 고위 임원 6명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가운데 차기 회장 후보로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인환 장인화 사장을 비롯해 박기용 포스코 에너지 사장 등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전직 중에서는 황은현, 김진일, 김준식 전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들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과거 부실 경영의 책임자는 선임 과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는 현재 언급되는 후보 대부분이 정준양과 권오준 회장 시절 포스코의 정경유착과 부실 경영에 연루된 인사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포스코를 망친 내부 적폐 세력이 또다시 포스코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비리 적폐와의 정리, 결별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비리 적폐와 관련 있는 분들은 그 수렁에서 그리고 그 패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포스코의 내부 순혈주의에 대한 비판과 외부 인사를 통한 독립 경영의 필요성은 권 회장 사퇴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무엇보다 내부 순혈주의에 치우친 관행에서 벗어나 포스코 차기 회장은 사회이사 5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포스코 회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개혁 기대감이 반영된 인물이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임종식 후보와 장규월 후보가 정책 공조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혀 양자 간 후보 단일화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두 후보는 오늘 포항에서 회동을 갖고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과 인문교육 강화 등 유사한 공약 내용을 비교하는 한편 어느 후보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 추후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후보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포항시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늘 1차 도시재생위원회의를 열고 다음 달 8일까지 국토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포항 중앙동 일대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1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송 환경이 변화하면서 지역 방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역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던 지역 방송. 광고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제작비가 축소되고 인력마저 감축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 MBC와 민영 방송사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4,880억 원에서 지난해 2,660억 원으로 45%나 떨어졌습니다. 프로그램 경쟁력까지 하락하면서 지역 시청자마저 이탈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언론학회가 위기의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매체 시대에 결국은 경쟁력은 질 높은 컨텐츠에 있을 텐데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배급하고 유통할 만한 그런 역량, 자체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 중간 광고를 허용하고 중앙과 지역 간 전파료 배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 미디어 정책국을 만들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역방송 프로그램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지역 방송 발전이 지방 분권과 연결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호입니다. 경주시의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액이 목표 대비 63.6%인 2,588억여 원으로 전국 평균 67.4%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과와 농업기술과, 축산과 등은 40% 미만에 그쳤는데 경주시는 공사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올해 7월 이후부터 11월 말까지 대구 경북 68개 시군구 의회에 대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3천여 명에 대해 병역 처분 변경이나 기일 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직업군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 등 병적 별도 관리 제도는 지난해 9월 22일에 시행됐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16에서 21도로 기온이 낮아 쌀쌀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수요일 오전에는 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오후가 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5도, 낮이 되면 울릉도 20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한 차례 지나고 난 뒤에는 맑은 하늘에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국내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41살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송금액의 1%를 수수료와 활동비로 받고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억 원을 9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송금해준 혐의입니다. 포스텍 화학과 김원종 교수와 화학공학과 이진우 교수팀은 암 조직 내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나노구조체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나노구조체가 암 조직 주변과 암 내부에서 항암 약물을 방출해 효과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온라인판에 소개됐습니다. 한동대와 경북대 등 대구 경북 7개 대학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학교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국비 지원액은 7억 원에서 10억여 원으로 앞으로 2년간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대학 입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시 전형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세계 부부의 날 경주위원회는 오늘 부부의 날을 맞아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제1회 경북과 경주 지역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 부부 등 각종 부문의 부부상 시상과 부부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